민주당이 또 중요한 제보를 얻은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민주당이 모든 힘을 다 투입해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이런 법조 카르텔의 그 고단위의 법기술 이거는 법을 넘어서서 하는 거예요. 법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세력은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 세력이 누구냐. 엊그저께 여기 뉴스공장에 박선원 민주당 의원님 오셔서 누구한테 들었는데 김앤장의 모 변호사. 모 변호사, 서모 변호사. 네. 제가 너무너무 친한 선배입니다. 20년 정도 된. 네. 예, 자주 통화도 하고. 네. 예, 그분이 움직인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 재벌그룹 회장이라도 네. 다 깜빵을 가요. SK그룹 회장도 네, 네. 5년 6년 깜빵 갔다 왔고 깜빵을 절대로 안 가는 성역이 딱 한 군데 있죠. 삼성그룹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삼성그룹 회장 형사 사건이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돼요. 무조건 구속영장은 기각시켜야 되고 법정 구속은 피해야 되고 무조건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으로 끝나도록 만들거든요. 그 팀이 움직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거니까 서모 변호사님의 이쪽은 힘이 뭐냐면 네트워크예요. 민주진영은 이념, 정당성, 법, 헌법 이런 거잖아요. 네. 저쪽은 그런 거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0.0001%의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모 변호사는 네. 서울법대 동기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네. 경북고 서울법대거든요. 서모 변호사님이 경북고 서울법대입니다. 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3년 후배입니다. 얼마나 친하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앤장에 또 몇 년 근무하시다가 또 총리로 왔잖아요. 김앤장에서 재벌 회장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서모 변호사입니다. 국무총리 이런 고문들을 관리하는 분이 서모 변호사입니다. 이분가 김앤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는 그 서 변호사님 그 팀이 3월 7일 지기현 구속 취소. 제가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는 석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거는 탈옥이다. 땅굴 파서 나온 건 아니지만 법망을 찍고 나온 탈옥이다고 했는데 그 탈옥부터 그 이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 포기하고 지금까지 파기환송까지 아마 파기자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파기자판을 하면은 그 역풍이 너무 우려가 됐겠지. 자, 앞으로도 상상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전부 100% 똑같은 소리를 하시면 안 돼. 삼성그룹 같으면 자 이번 제품이 대박 날 거냐 보고해봐. 전부 다 임원들이 예 회장님 대박 납니다 하면 다 잘라버립니다. 대박 안 난다는 말을 또 해야지. 서석구 변호사가 정말로 배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지금 이런 일들을 도모하고 기획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답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이 이제 여기 와서 말씀하신 제보를 들었다. 네.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같은 취재를 하고 있다. 네. 그거는 전체적인 대강은 일단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또 우리 바쁜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오셨는데 그냥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탄핵도 대법원장님부터 10명 다 탄핵시켜버리자 여러 말이 많잖아요. 우선 희대의 쿠데타잖아. 희대의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소추 의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명분을 쌓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 주든 이제 탄핵소추 의결이 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서 즉시 직무가 정지되죠. 그리고 바로 즉시 권한대행자가 대법원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 권한대행자가 누굴까요? 이형구 대법관이 제일 옛날에 선임된 분이거든. 문재인 정부 때. 옛날에. 그분이 이번에 소소의견 내셨잖아요. 그 소소의견 보면 굉장하죠. 저는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보다 이번 소소의견이 훨씬 더 인상 깊게 보였어요. 그 이형구 대법관이 즉시 이제 대법원장 역할을 하거든요. 그분은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제가 받아서 질문드리자면 10명을 다 탄핵하지 않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만 탄핵해도 그렇습니다. 효과는 거둘 수 있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번 대선 전까지 이 재판은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정무적인 판단과 이제 전략이 그렇죠. 필요한 네. 부분인데 네, 공감합니다. 정말 충격적 만행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은 역사상 없었던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로그 기록과 함께 대법원은 또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죠.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 연구관이 전원 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 합의체 심리를 했죠. 재판 연구관이 조사 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규를 어긴 것입니다.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린 사건을 2심은 4개월 만에 선고했는데 3심은 2심 판결로부터 불과 36일 만에 배당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봐도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무죄를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개입한 행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에 대한 침해를 시도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2심의 무죄 판결을 완전히 뒤엎어 파기환송한다는 것은 예단이 없다면 하기 어려운 도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에 대한 법 규정에 따라 633 원칙을 지키라고 주문한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당선자에 해당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발언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의 낙선자입니다. 최초로 633 원칙을 적용한 대상이 낙선자라니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마지막 3심은 3개월도 아니고 사실상 9일 만에 광속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이 한 달 앞으로 임박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고도의 정치적 과정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내란을 극복해 조속히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비상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여기에 끼어들어 영향을 미치는 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사법부는 주권자의 시간을 존중하며 사법적 자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5월 1일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사법 쿠데타가 진행 중입니다. 윤두창의 불법 계엄이 실패하자 이제 법으로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악은 지치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지긋지긋하지만 우리도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몇 명의 판사나 검사가 아닌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나바는 지치지 않고 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